안녕하십니까. 고독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인공반도체 시장에 엄청난 영업이익을 올리면서 그냥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께쯤이죠. 하나세미텍이 하나정밀기계였죠. 이름을 바꿨죠. 하나세미텍이 SK 하이닉스의 HBM 이제 DC 본더 시장을 계속 두드렸죠. 수많은 얘기가 나왔었죠. 저도 안 될 거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번 주 같아요. SK 하이닉스하고 하나 세미텍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끈질기게 두드렸더니만 SK 하이닉스의 DC 본더에 올해 한 30여 대를 공급할 그 예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미 반도체하고 오랫동안 그 DC 본더를 공동으로 개발을 해서 지금 뭐 엔비디아의 강력한 그냥 퍼스트 벤더로서 엄청난 이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는 복수 벤더 그 정책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 반도체 하나 세미텍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의 ASMPT의 DC 본도도 공급이 될 거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HBM에서 지금 뭐 일부에서는 80%가 넘는 수율을 기록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도 한미 반도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하나 세미텍하고 DC 본도에 계약을 했지만은 하나는 지금 한미 반도체하고 특허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에 있던 직원이 하나로 넘어가서 하나의 그 DC 본도의 개발이 좀 그 한미 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아닌가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 연말 막 이렇게 지금 소송이 붙었는데, 그래서 한미 반도체는 법무법인 세종을, 그 다음에 그 하나는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해서 지금 그 소송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만일 하나 세미캠이 특허 소송에서 졌다 그러면은 SK 하이닉스도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하나 세미텍 기계를 가지고 생산한 반도체에 대해서 그 벌금, 위약금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이제 이런 계약을 할 때는 특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해지하는 그 회피하는 그런 특약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SK 하이닉스가 하나 세미텍이 HBM의 핵심 장비인 DC 본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하나 세미텍하고 DC 본도 계약을 완료하고 장비를 구매한다. 그래서 양사가 이 공급에 대한 정식 계약을 맺었다고 알려진 바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뭐 우리 또 그 땡땡 하는 그 유튜브 하시는 분, 그분도 아시죠?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됐어요, 계약이. 그리고 초도 물량으로 한 10대 정도 들어가고 전체 물량은 한 30대 정도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 세미텍의 DC 본더입니다. SFM5 익스퍼트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런 장비가 공급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올해 60에서 한 80여 대의 DC 본드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SK 하이닉스는 5세대 HBM3E를 3E12단이 대량 공급될 지금 문턱에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연내에 생산할 HBM4에도 제조에 쓰질 그런 DC 본드를 지금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 세미텍이 이 중에 한 50% 되는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 상당한 겁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올 초에 50대 가량의 DC 본드를 구매할 예정이었다. 그러니까 뭐 50대인지 한 뭐 50에서 한 80대 정도 되겠죠.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SK 하이닉스는 이천에 있는 M10, 청주에 있는 M8 등 이게 청주의 M8은 이거는 뭐냐면 CMOS 이미지 센서를 만들던 그 공장이었는데 이거를 지금 HBM으로 다 돌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D램을 만드는 공장의 캐파도 중요하지만은 HBM의 이제 그 패키징하는 공장이 지금 상당히 그 캐파가 늘어났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SK 하이닉스는 작년에 월 캐파가 10만 장이었었는데 올해 17만 장으로 늘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이천의 M10이라든가 청주의 M8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HBM을 그 물량을 늘려야 되니까 당연히 이 패키징 TC 본도의 양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한미 반도체 것을 쓰면서 잘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TC 본도사를 이제 그 복수 밴드로 가려고 자꾸 했었던 거죠. 이게 그냥 TC 본드의 기본 개념입니다. 위에서 열 압착으로 해서 이걸 붙이는 거죠. 그런데 이게 TC 본드가 삼성이 쓰는 방법하고 SK가 쓰는 방법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TC 본드는 여러 개의 칩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SK 하이닉스의 TC 본드에 가장 필요한 장비거든요. 그래서 MR 머프라 그러죠. MR 머프라는 공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이제 SK가 발표한 약간의 동영상입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HBM3를 개발하는 과정을 여기에 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이런 걸 보면 SK 하이닉스가 HBM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인가를 참 잘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엔비디아의 벤더에 지금 진입을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에서는 이런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전체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 잘 내놓고 있어서 삼성전자 앞에서 일하고 있는 삼성을 응원하는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러워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기초를 해서 우리가 솔직히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은 HBM에 대해서 아주 깊은 데까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SK 하이닉스에서 이런 자료를 많이 내놓으니까 HBM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참 좋은 자료들 이렇게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SK 하이닉스가 이 HBM 시장에서 독보적인 자리를 지금 하고 있는 그 배경에는 여러 협력사들이 있죠. 부품을 그다음에 소재를 이렇게 공급해주는 일본 업체들도 있지만 사실은 한미 반도체의 역할이 가장 컸던 것은 사실이죠. 거기에 하나 세미텍, 옛날에 이제 하나 정밀 기계였죠. 작년 하반기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뉴스가 나왔었죠. 그래서 TC 본더 제품을 그냥 테스트를 한다,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 그냥 이런 것을 그냥 계속 눈을 두드리면서 9개월 만에 계약을 성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그룹의 김승연 회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었어요. 작년에 가을인가에도 보면은 이 TC본도 앞에서 김승연 회장이 사진을 찍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이제 그 삼남 셋째인 김동선 하나 세미텍 그 부사장이 그걸 많이 밀어준 것 같아요. 전폭적으로. 그래 김승연 회장이 반도체 산업에 이렇게 진출을 하면서 셋째 아들을 내세우면서 이 이제 SK 하이닉스를 두드렸는데 결국 하여튼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다 그러면 100번을 찍어야 되겠죠. 그런 노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공급망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죠. 굉장한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향후 벌어지는 HBM 대전이죠. 그리고 주문형 HBM 이런 것들이 이 HBM이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어질 거니까 TC 본더를 다양하게 그 벤더사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의 ASMPT라든가 크게 보면 세 개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SK 하이닉스가 복수 벤더의 그 정책을 계속 쓰고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한미 반도체가 퍼스트 벤더가 될 것이고 퍼스트 서플라이어가 될 것이고 두 번째로 한화 세미텍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ASMPT가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도 제가 이게 글을 쓰지는 않았지만 어떤 정책을 했냐면 국내 이렇게 이렇게 공급하는 거 거의 그냥 SK 하이닉스에 목을 맸는데 마이크론 쪽에다가 굉장히 그 공급선을
많이 넓혔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뭐 DC 본더만 하는 것이 아니고 소잉 장비, 이렇게 자르는 반도체 소잉 자르는 그 장비는 뭐 글로벌 점유율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눈치를 채고 한미반도체는 이 공급,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도 고객사를 더 확대를 한 거죠. 그래서 가장 큰 타켓이 마이크론이 된 거죠.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마이크론에 납품하는 양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업체, 그러니까 HBM을 만드는 회사가 딱 3개밖에 없으니까 삼성, SK, 마이크론밖에 없으니까 일단 SK하고 마이크론 쪽에는 많이 들어가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조금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삼성전자도, 삼성전자는 HBM의 TC본더를 일본의 신카와 장비를 들여다가 우리 여기 세메스에서 약간의 그 손을 봐가지고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잖아요. 그러면 삼성도 TC본더를 복수벤더 역할을 좀 해서 한미 반도체에서도 우리 장비를 쓰라고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SK가 이 TC본더를 복수벤더화 했던 것처럼 삼성전자도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그런 노력을 좀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자주 드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이번 주 초에 엔비디아 기술진들이 와서 천안 캠퍼스를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머지않아 8단 HBM3가 콜 통과가 될 것이고, 그리고 2분기 안에, 상반기 안에 12단 HBM3도 콜 통과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콜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수율이 나와야 되잖아요. 어제 전화를 받았더니만 제 구독자인데 삼성전자가 지금 HBM의 수율이 한 60% 이르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까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는 지금 수율이 80% 갔거든요. 수율이 좋다는 것은 영업이익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GC 본더에 대한 그냥 너무 고집일에 쓰지 말고, 이렇게 이게 SK가 지금 한하고 손잡았을 때 삼성전자는 한미하고 좀 손잡으면서 윈윈 하는 그런 이런 그림을 좀 보여줬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주말입니다. 주말 행복하시고요. 구독 달팽이 부동산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